예, 백이중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연말정산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은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입니다. 예,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체크포인트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요, 두 사람 다 이제 근로소득자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편 입장에서 한번 연말정산할 때 주의할 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자, 우리가 배우자죠.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있겠죠. 부인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당연히 초과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죠.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요. 당연히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겠죠. 예, 배우자는 나이 요건 안 따지죠. 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은 따지는데 지금 전제 조건은요, 부인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 이걸 지금 전제 조건으로 한번 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요, 이제 부인이 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이걸 한번 보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한번 눌러보시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요건을 갖다가 위배하고 있죠. 예,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한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따라서 150만 원 인적공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공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두 번째 보시죠. 자, 일단은요, 부인이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자녀가 있죠?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인적공제 150만 원, 150만 원, 자녀가 2명이라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녀 세공제 있죠? 자녀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요, 한 사람당 15만 원씩 세액공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남편이 받고 싶다. 자, 됩니까?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안 된다는 거죠. 예, 기본공제 대상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부인이 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예, 당연히 안 된다. 자, 그 다음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남편이 계약자입니다. 이건 이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생명보험 그런 거, 종신보험 이런 거. 자, 남편이 계약자고 부인을 갖다가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이제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보험료는 당연히 남편이 납입을 해야 됩니다.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거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눌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요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요것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은 현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내는 거,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요. 자, 그다음 가시죠. 자, 보험료 세공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떤가 하면요. 지금 현재 남편이 자녀를 갖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자녀들입니다. 예, 자녀들이 만약 부상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그런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납입한 보험료를 남편이 이 세액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자, 어떻게 됩니까?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공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그렇죠. 본인이 내야 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지금 납입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닌데요. 가끔가다 등장합니다. 자, 일단은 보장성 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남편이 계약자입니다. 예, 계약자고. 그리고 남편이 피보험자. 그리고 부인도 피보험자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그런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요때 납입은 당연히 남편이 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금 부인은 아닙니다. 예, 아니죠. 그런데 부인이 지금 피보험자예요. 자, 이런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요거는 요 라인만 보시면 됩니다. 예, 남편이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고 남편이 납입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료세 공제가 된다. 물론 피보험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만은 남편도 지금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요 라인만 봤을 때는 요건을 충족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세 공제 전액 공제가 되겠다. 세 공제가 가능하다. 예, 그다음요. 자, 이제 의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인이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출했어요. 당연히 남편이 지출했습니다. 지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가 눌러보시면은 안 되죠? 아니죠. 부인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을 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애매한데요. 자, 보시죠. 공제가 됩니다. 자, 왜 됩니까? 이유는요. 자, 우리가 의료비 세공제의 대원칙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 두 가지 있잖아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있죠. 소득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공제는 따라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소득 요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배했죠. 그 사유가 뭡니까? 그렇죠. 소득 요건 위배 아닙니까? 그러나 의료비만큼은 소득 요건을 위배해도 상관없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내 가족 밑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다면은 이거는 세액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냐. 예, 그래서 의료비는요, 나이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그죠? 쫙 등재되어 있는 내 밑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의료비를 지출하면은 그거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몸이 안 좋아서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요,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말이죠,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자, 이 의료비를 남편이 세공제를 받고 싶다. 자, 됩니까? 눌러보시죠.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대원칙. 자, 의료비 세공제는요,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본인이 의료비 세공제를 받자. 예, 이게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를 받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